모두사인의 박상현 부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사스 기반의 전자계약이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스 기반 전자계약을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모두사인 박상현 부대표입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층 앞당긴 사스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PC나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라면 언제 어디서나 소프트웨어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를 만나 서비스 방식이 물리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많은 기업들이 사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사스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스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스의 성장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사스 클라우드 종목을 지수화한 BVP 나스닥 이머징 클라우드 인덱스를 보면 2014년 이후 다우존스 지수는 134.8% 성장하였고 S&P는 171.5%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317.5%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198.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다우존스 지수와 약 1000% 이상 격차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성장세가 다른 지수에 비해 월등히 높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성장세에 대한 것은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변화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두 군데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석유, 금융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인 2019년도에는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7곳이 IT 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만 합치더라도 약 5조 달러, 하나 약 6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IT 컴퍼니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컴퍼니로 천명한 이후 2019년도에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전 세계가 시가총액 10대 기업 변화를 보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안정기에 도달할 때까지 5단계로 구분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 기술 관점에서의 사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트너가 발표한 하이프 사이클 포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면 파스, 아이아스와 더불어 사스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안정기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스는 하이프 사이클에서 보시듯이 파스와 아이아스보다 더욱 마지막 안정기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스는 클라우드 분야 내에서도 업무 생산성에 가장 직접적인 임팩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세일즈포스닷컴, 워크데이, 슬랙 등 대표적인 사스 서비스가 비즈니스 각 영역별 솔루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사스가 기술의 안정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스의 이러한 기술적 성숙도는 사스의 시장 침투율을 보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 대비 2020년 각 사스의 서비스 시장 침투율은 모든 영역별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 침투율에서도 2015년 24%에서 2020년 36%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툴, HCM, CRM 영역은 거의 70% 이상의 높은 사스 도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는 시장에서 협업툴, HCM, CRM 분야는 사스로 도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기업들의 사스에 대한 지출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블리스풀리의 사스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사스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그리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증가한 영역은 영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술, 관리 영역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일부 부서에서만 사용하던 사스가 점점 전사 차원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사스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에서도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되는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도 사스 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평균 2000명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들은 약 300개의 사스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 중이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많게는 100개 이상의 사스 앱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평균 연간 약 50억 원의50억 원을 사스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종업원당 연간 25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사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각 기업의 주요 기업 담당자에게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6%의 기업 담당자가 IaaS PaaS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였고 81%의 기업 담당자들이 SaaS에 대한 투자 또한 늘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반면에 온프레미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고객이 55%에 달하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고객들은 온프레미스의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비중을 늘림으로써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스 시장의 규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사스 시장 규모는 약 1207억 달러로 하나 약 140조 원이었으며 그리고 2022년에는 40% 증가한 1719억 달러, 하나 약 200조 원에 달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스 시장은 연평균 20 내지 3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4%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연구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사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스 도입 상황에 비하면 국내 사스 시장은 이제 막 개화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C에 의하면 2020년 약 2조 원 규모 클라우드 시장을 국내는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사스 서비스가 약 51.4%를 차지해서 약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은 이제 막 개화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연평균 25%의 급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스 시대의 도래로 2021년 현재 수많은 사스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스의 대표 주자인 세일즈포스닷컴은 여전히 꾸준한 사스의 리더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사스 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양대 산맥인 오라클과 SAP 모두 사스로의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컴퍼니로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품을 사스로 바꾸는 동시에 쉬지 않고 사스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면서 외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스 매출이 지난 10년 새 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매출은 전체 사스 시장의 5분의 1 수준,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왜 수많은 기업들이 사스를 선택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시간과 비용 절감, 편리한 사용성, 접근성, 그리고 쉬운 확장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 속도와 크기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단 하나의 것은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단 그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질리티, 민첩성일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스를 통해 이러한 민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급변하는 시대에 사스를 통한 어질리티를 확보와 이를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이 많은 기업이 사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스 비즈니스 중에 현재 가장 빠르고 핫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스 기반의 전자계약 시장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이계약, 대면계약 방식 대신 웹을 통해서, 즉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전자계약은 시간, 비용, 그리고 자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계약은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비대면 트렌드에 힘입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계약의 장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아마도 간편함일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만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물 도장을 찍거나 간인, 천공 작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성이 아마도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캐비넷에 수년간 수많은 종이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을 통해서 더 이상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자계약이 가지는 첫 번째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비용과 시간 절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면 계약 시 종이 출력부터 퀵이나 인편으로 계약서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교통비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 한 건당 최소 10만 원의 지출 비용이 든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이용 시 이러한 비용의 약 95% 이상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일 이내 걸리는 대면 계약 대비 평균 하루 미만으로 계약이 완료되면서 전자계약으로 약 90% 이상의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자계약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매출 증대만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면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 미래를 위한 경영을 하자는 ESG 취지에 맞게 전자계약은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A4 만장이 생성되기까지 30년 원목 한 그루, 물 10만 리터, 그리고 탄소 28.8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사인이 전자계약을 통해 물 약 1억 8천만 리터, 종이 약 1,800만 장, 탄소 약 5만 3천 kg, 그리고 나무 약 1,800그루를 절약했습니다. 이처럼 전자계약이 ESG 경영을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을 도입한 기업들도 ESG를 직접 실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요한 장점으로는 기업들이 전자계약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스터디에 의하면 전자계약을 도입한 기업들은 영업 사이클이 83% 빨라졌으며 영업계약 체결 건수가 연간 7%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분야뿐만 아니라 HR 분야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계약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여 좋은 인재를 놓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48%를 줄이고 있고 45%의 수작업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전자계약의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더 중요한 업무에 활용함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계약의 장점들을 뒷받침해준 요소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전자계약의 보안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타 사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다 암호화되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 및 개인정보 등은 모두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 의해 제정된 암호화 방식을 통해 저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모드사인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ISO 27001을 보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약이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전자계약에는 계약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사추적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추적 인증서는 전자계약 완료 시 원본계약 파일과 함께 한 세트로 계약 각 당사자들에게 같이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감사추적 인증서에는 계약서 정보, 계약 당사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행 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 이력에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IP 주소로 어떤 이력을 했는지 모든 진행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 문서를 열고 접근 암호를 넣었는지, 언제 서명을 했는지 등 정확한 이력이 나옴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모든 진행 상황을 감사추적 인증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향후 법적인 공방이 있을 시 진행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자계약에서 가장 큰 우려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구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으로 전자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므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2020년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전자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더욱 많은 기업들이 안전하게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문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고 비대면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등의 방식으로 정부에서도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추경 디지털 뉴딜에 2022년까지 총 13.4조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약 6,400억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권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전자계약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함께 전자계약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계약 시장 규모를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계약 전체 시장은 약 60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시장 침투율은 아직 2 내지 5% 수준의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아주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자계약은 2018년 1.5조 원에서 2023년 6조 원 규모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37%의 높은 성장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전자계약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문서 수를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전자계약 체결 문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75%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로 2021년 6월 말 현재 11만 기업이 모두 사인의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을 경험해본 고객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 98.6%의 고객이 긍정적인 답변을 할 만큼 이제는 국내에서도 전자계약이 기업에서 필수적인 사스 솔루션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차용증, 대여금 영수증, 증여계약서 등 개인 대 개인이 활용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 회원 가입서, 돌잔치 계약서, 학부모 동의서처럼 조직 대 개인이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휴가계약서 등 조직 대 임직원으로서의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견적서, 물품공계약서, 하드웨어 계약서 등 조직 대 조직, 즉 B2B 계약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계약은 개인 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 대 조직까지 모든 계약 주체 간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업 안에서는 주로 인사부서에서 비밀유지각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으로 활용을 하였었으나 이제는 점차 전자계약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사부서뿐만 아니라 회계, 영업, 구매, 총무, 마케팅, 그리고 법무부서 등 모든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서 단위로 필요한 업무에 전자계약이 개별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을 벗어나 지금은 최근에는 전사 차원으로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로 롯데, SK, 포스코, 카카오 등 대기업에서도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재단, 환경공단 등 여러 기관과 협회에서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미슐린 같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과 별개로 한국에서는 로컬에 잘 맞는 모두 사인 전자계약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금융, 보험, 교육, 식품, 그리고 의료, 제약, 제조, 화학, 출판,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좀 가지고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물류기업사 L사입니다. L사는 전국 단위의 택배 물류 계약 체계를 대리점, 고객, 본사 간의 3자 물류 계약을 연간 한 5만 건의 계약건이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계약을 도입하기 전에는 전국 40여 개 지점에 약 100명의 영업사원이 우편 퀵 발송을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송부터 계약 체결까지 건당 약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었고
연 5만 건 이상의 그 완료된 계약서는 별도 캐비넷에 보관하고 별도 스캔 작업 후에 4번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그런 불편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던 업무였습니다. 전자계약을 도입한 후에는 전자계약을 API를 통해서 자사 물류 관리 시스템 내에서 전자계약을 바로 발송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계약 체결까지 건당 평균 1일 미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 완료 시 계약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됨으로 인해서 5만 건 이상 파일들을 캐비넷에 저장하던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재단입니다. K재단에서는 전국 130여 개 용역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국 취약계층 약 3만 3천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을 하는 업무에 전자계약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도입 전에는 가구당 약 10종, 17페이지로 구성된 동의서, 서약서 같은 문서였는데 연간 한 20만 건이 계약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다 종이로 바꿨을 때 총 340만 장의 종이 서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 서류들은 다 이 계약서는 다 캐비넷에 보관하고 또 똑같이 복사해서 그리고 스캔 후에 이중 보관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보관하다 보니까 서류가 누락되거나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자계약을 그래서 바로 전자계약을 도입한 후에는 실시간 계약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제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함으로 인해서 재방문 업무가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수시 조회하고 열람하고 재교부하는 등의 관리로서 관리성이 좀 더 개선되었고 서류 분실에 대한 이슈가 없어지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간 절감하는 종이량만 해도 340만 장으로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도입 사례는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토스, 무신사, 야놀자, 직방, 마켓컬리 등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의 47%가 전자계약을 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투자액 100억이 이상 되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105개 기업이 모드 사인을 도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즉 전자계약이 기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활용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비즈니스 시작해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솔루션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전자계약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전자계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클라우드 시대에 전자계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전자계약의 효과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계약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쉽게 이뤄낼 수도 있고 가장 좀 빠른 효율적인 업무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참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데요. 아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좀 익숙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 이제 나도 여기까지 확장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새롭게 또 이제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박상현 부대표님, 지금 보면은 부동산과 같이 큰 돈 오가는 계약에 전자계약 자체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거래에 어떤 전자계약 거래는 어떻게 하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을지 요거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나오면서 살짝 나온 부분이라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좋네요. 전자계약 시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전자계약이 명쾌하게 잘 맺어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전자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알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팁을 줄 수 있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줄 게 있다면 요 두 가지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부동산과 같이 큰 돈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실 이제 전자계약을 도입하셔도 써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의식의 전환이라는 게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클라우드가 사실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했을 때 클라우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보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 게 사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금융 쪽에서 클라우드 쪽에서 사고가 난 거는 한 건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안을 인증을 하고 뭐 준비를 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듯이 전자계약 또한 전자계약으로 통해서 법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이 전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식의 전환에 의해서 레퍼런스가 계속 늘어나고 함에 의해서 고객들도 이제는 점점점 전자계약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업무에서도 반드시 전자계약이 아무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들을 고객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점점점 많은 그런 고객들이 전자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자계약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이게 전자계약입니다라고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약서를 내민다면 거기에 서명이라 생기는 문제는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전자계약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충분히 안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섣부르게 전혀 모른 채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전자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공신력을 가지는지 알고 진행하신다면 더없이 안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지금 나왔던 질문 가운데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 전자계약의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혀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좀 약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어르신들 포함해서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 때 이 부분만큼은 꼭 보셔라. 이거는 주의하셔라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요? 네. 전자계약, 저희 그 전자계약 플랫폼은 전자계약을 서포트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계약서 안에 문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전자계약에 모두 쌓이는 이런 전자계약의 플랫폼들은 전자계약의 그 당사자들이 계약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추적 인증서라는 것이 저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추적 인증서를 통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떠한 이력들을 다 남겼는지가 정확히 나옴으로 인해서 전자계약이 서류로 양 두 당사자들이 계약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문구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계약으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주식회사 모두 쌓인 것 같은 아주 확실하게 공인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면 이 시스템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의 공증을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더욱더 이력까지 확실히 남으니까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종이 계약서만큼이나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 우리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보고 계시지만 비전문가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 너무 네네. 많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계약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렇겠죠. 안전한 계약의 성립을 위해 보안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사실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보안은 당연히 성장을 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게 보안인데 그래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현재 전자계약의 보안, 안전 수준이 어떤 형태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좀 이렇게 확신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보안과 해킹은 뭐 창과 방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반드시 또 해킹이 있었고, 해킹이 일어나면 또 그걸 막는 보안이 생기고,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계속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공동 인증서라는 부분을 사용할 때도 사실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선 안에서 그 안전성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 플랫폼도 그러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안전성을 안전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슈가 저희가 11만 고객이 있지만 한 건도 이슈가 터진 적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보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첫 번째 우선순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